네, 오늘장 랭킹 5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생각보다 너무 강한데 네. 강한 게 강한 이슈로 몰려 있어서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그 자리 같습니다. 꼼꼼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 더워요. 아, 여기요? 네. 열기를 저희가 더해가도록 하죠. 예. 네. 첫 번째로는 EU 효과일까요? 바이든 효과일까요? 잘 가는 신재생 에너지 섹터 좀 넓게 보려고 합니다. 원전까지 좀 묶어서 볼게요. 원전은 일단 정책적 이슈로 내부 이슈로 왔다 갔다를 많이 해서 고점까지 다다른 쪽. 풍력과 태양광은 기다림만 길었던 쪽. 지금 신재생 에너지 이슈를 본다면 어디를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이랄까요? 수익성 측면에서 조금 지금 투자 자리로 바라보는 게 맞을까요? 대표님. 네, 오늘 보니까 원자력도 가고 네. 신재생도 가고 그래서 조금 아리송합니다. 정유도 안 빠지고. 예, 안 빠져요. S-오일도 다 올라오고. 그렇죠. 뭐죠? 네, 판단이 안 되는데. 그렇죠. 예. 이렇게 세 개가 다 올라오는 이유가 EU 효과예요? 아니면 바이든 효과예요? 네, 뭐 다 복합적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네. 이유를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부터. 네, 그래서 이유가 이유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유 있는 이유.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쪽이 오늘 두드러지게 올라오는데 네. 대표적으로 이제 풍력 얘기가 먼저 보게 되면 또 이쪽에서도 하겠다라는 네. 입장이죠. 그동안 이제 러시아에 의존했던 여러 가지 변화를 이제 탈피하려면은 뭐 에너지의 근원이 있어야 되겠죠. 필요하죠. 그렇죠. 예, 그럼 에너지의 근원이 그래도 우리는 신재생으로 밀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겠지만 그래도 원전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근데 신재생도 좀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풍력 쪽도 예상했던 것보다 보니까 2030년까지 연간 설치량의 3배 규모까지 되는 쪽을 이제 앞으로 한 8년 동안 키워나겠다라는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게다가 또 태양광도 마찬가지죠. 네. 태양광 이제 뭐 다 배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규모가 엄청난데 또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이걸 네. 실질적으로 시장이 실망하지 않고 꼭 쭉 끌고 갈 수 있을지도 좀 물음표긴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계획 나올 때가 네. 단기적으로는 약간 이제 그런 제일 고점을 찍고 네. 조금 기다림이 길 수도 있는 시점이라는 얘기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기적인 계획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우와 이제 하게 되겠네라고 네. 하는데 그렇다고 뭐 당장 내일부터 뚝딱뚝딱 해서 바로 우와 풍력 할수 발전 있는 건 만들었고 아니니까요. 네. 태양광 만들었고 이건 아니죠. 네. 그러면 또 이슈가 나올 때 또 다른 이슈까지는 또 잠잠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 만약에 강하게 나왔는데 기존에 이거 가지고 좀 고생 많이 했었다라고 네. 하게 되면 비중을 살짝 줄였다가 좀 어떻게 보면 이슈 없어지면 주가도 또 흔들리겠죠. 네. 그럴 때 다시 접근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라는 관점으로 보시면서 아마 또 지금 이 신재생 에너지를 얘기를 할 때 가장 또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기후입니다. 중요하죠. 그쵸. 사실은 뭐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뭐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딱 여기까지. 그 다음은 자연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설치하고 네. 프레이. 잘 바람아 불어라. 비타 이쪽으로 와라.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해상에는 풍력을 지었는데 그 앞에는 또 태양광을 지었다. 네. 그러면은 언제는 해가 쨍쨍 져야 되고 바람도 불어야 되고 이게 네. 복잡한 문제죠. 그러면 뭐 수익성을 약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는 뭐 기대감은 크지만 좀 어려운 쪽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리고 또 초기 비용도 문제가 되겠죠. 네. 지금같이 대부분이 뭐 철강, 뭐 스테인레스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짓겠는데 네. 지금 원자재 가격이 다 올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설치 비용이 초기보다는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설치 비용이 초기에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네. 장기적으로 잘 뽑아낼 수 있느냐 이것도 하나의 숙제겠죠. 그래서 이거는 플랜은 초기는 생각보다 비용은 많이 들어간다 하지만 장기적인 수익성을 통해서 이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또 잘 챙겨야 된다고 하게 되면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이슈가 부각됐을 때 일단은 너무 여기서 따라가지 말고 챙길 건 챙기고 그다음에 다시 봐도 늦지 않겠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중에 하나가 어제부터 강했던 현대에너지솔루션이죠. 거래량을 봐도 이 네. 상승폭이 눈에 띄는데 정말 대표님 말씀대로 지금 이걸 따라잡아도 되는지는 많은 분들이 손이 안 나가셨을 것 같아요. 어제부터요. 네, 그러면 안 보면 됩니다. 안 보면 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추세 전환되는 모습들이 확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또 그냥 계속 안 보면 섭섭하겠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자리 말고 어느 정도 단기 차익 매물 나와서 좀 흔들리는 가격대. 근데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변하겠다는 소지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장 뜨거운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 쪽에 미국은 벌써 법인 하나 세워놨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너지솔루션 아메리카 뭐 이렇게 길죠?
현해아, 현해아, 현해아로 제가 부를까요? 뭐 이런 쪽으로 또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핫한 지역 쪽에서 성과는 나올 수 있겠다라는 네. 쪽에서 아마 작년까지 부진했던 실적 좀 털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관심은 이때, 지금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태양광 풍력 쪽이 워낙 기다림의 시간이 긴 쪽이다 보니까 네. 조금 시세를 줄 때 빠져나와서 신재생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가정하에 탄력성 좋은 원전 쪽으로 살짝 단기적으로 옮겨 타는 건 어떨까요? 좀 리스크가 너무 클까요? 주식 잘하시네요, 우리 대표님. 야, 네, 또 차라리 그게 낫겠죠. 그러니까 지금 한쪽이 세게 계좌가 되면 없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원래 객관적인 원래 예, 바둑 예, 들 때도 예. 뒤에 이렇게 보시는 분이 이게 제일 잘하십니다. 어떻습니까? 네, 딱 그 비전이시네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나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렇다고 해서 당장의 책임질 전력의 핵심은 또 원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오늘 바이든 대통령 오셔서 또 얘기에 또 의제가 될 수도 있겠죠. 네. 뭐 또 SMR 관련된 쪽의 협력이라든가 그렇게 되면 또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안 움직였던 쪽으로 또 살살 가는 것도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 저희가 첫 번째로 점검해 봤고요. 자, 반도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3나노 반도체에 사인을 하는 것으로 오늘 공식 일정이 시작될 수 있다. 여기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상대적으로 잠잠하지만 주말 사이 뉴스 많이 나올 수 있는 반도체 선취매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반도체 지금 오후장에서 대응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네요. 네. 그래서 한때는 아마 이게 어떤 삼성 반도체 평택 공장 가서 거기서 양국 대통령이 뭐 회담,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뭐 한다고 하다 보니까 반도체 공장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 기대감이 높죠.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오늘 나왔던 얘기는 또 아주 세부적으로 3나노 광전과 그러니까요. 관련돼서 이게 3나노가 네. TSMC랑 비교했을 때 삼성전자가 좀 많이 앞서 있는 기술 중에 하나라서 그거를 조금 뽐내고 싶은 그 계산일까요? 그것도 있죠. 예, 그러고 또 근데 솔직히 보게 되면 네. 4나노도 일단 수율을 잡는 게 먼저겠죠. 아직 그 문제를 안고 있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TSMC 쪽과 좀 차이가 나는 게 네. TSMC는 그래도 수율이 좀 나온다고 하는데 네. 지금 30% 삼성전자는 아직 그러기 때문에 네. 기술은 앞섰어도 관리는 아직은 조금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약간 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닐까라는 네. 쪽에서 변화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나왔던 얘기를 보통 보게 되면 저희가 몰랐던 거 가지고 와, 이 정도까지라고 하는 게 가장 주가의 원동력인데 네. 지금 나오는 동향들 쭉 보다 보니까 벌써 저희가 바이든 대통령이 돼 있어요. 너무 많은 정보가 유출이 돼서 네. 지금 자리가 오히려 뉴스에 팔아라라는 시점이 월요일이 아니라 오늘인지 좀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수준까지 뭐 알려진 정도까지 네. 해서 이제 주말에 거의 다 얘기가 됐다. 그러면 모르는 새로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쯤에서는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시긴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나 또 더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한 반 정도는 가져가시되 반 정도는 최근에 들어가셨다고 하게 되면 좀 비중 조절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동맹을 펼치면서 그럼 중요한 거는 삼성도 아니면 뭐 또 국내 여러 가지 유세 반도체 쪽도 미국에서 공장과 함께 혹시나 어떤 영역이 확대되기 시작한다라고 네. 하게 되면 긍정적인 뉴스죠. 그래서 그렇죠. 아마 그렇게 되면은 삼성도 중요하겠지만 소부장 쪽도 네. 예전에는 단순하게 들어갔던 부분들이 더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기대감이 높겠죠. 그래서 네, 그런 관련된 혹시나 또 이 장비 쪽 관련된 쪽이나 소재 쪽은 챙겨보자라고 보고 싶은데 그중에서 주석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수주 잔고도 괜찮은데 네. 주가가 요즘 계속 횡보하고 있죠. 그러면 실적 변화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좀 기대감을 그러니까 1분기도 괜찮았고요. 그렇게 가져가는 것 같고 동진 세미캡은 지금 이래저래 다 호재 만발입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네. 호재성 재료가 많은 대표적인 소부장주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그 반도체뿐만 아니라 네. 지금 2차 전지 쪽에서도 영역 확대하고 있는 쪽까지 보게 되면 동진 세미캠은 과거에 뭐 좀 안 좋은 얘기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빼고 네. 회사만 보자라고 하게 되면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선별적으로는 계속 모멘텀이 남아있는 구간으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담아봤습니다. 연결해서 2차 전지로 가겠습니다.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뭐 성장주 흔들리면서 2차 전지도 주춤했습니다만 2차 전지 대표님 다시 시장 주도주입니까? 그럴 개연성들이 51%. 그러면 많이 기울었네요. 옛날보다. 네. 네. 그러면 이 주도주의 역할을 하면서 이에 맞춘 전략 저희도 짜야 될까요?
네, 그게 맞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보통 이제 시장이 저희가 약세로 막 갔다가 네. 이제 좀 회복하기 시작하고 이제 좀 회복하나라고 하게 되면 항상 저희가 관심을 갖는 게 그러면 시장의 저점에서 끌고 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일어나 빨리 일어나 그래서 이렇게 팔 끌고 올라가는 네. 대표적인 섹터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도주가 항상 약세장 이후에는 탄생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기미가 이쪽을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물론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아니 2차전지 이렇게 LG에너지 솔루션 PR 100배 네. 사도 돼? 뭐 이런 얘기부터 뭐 얘기 많이 하는 지금 에코프로 BM PR 계산하게 되면 70배 사도 돼?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비싼데 이거 사도 되냐는 얘기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이거 대표님은 추천하실까요? 이미 다 했고요, 벌써. 네, 벌써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 뭐 대표적으로 LNF나 나노신 소재 딱 2개만 말씀을 많이 드렸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LNF 말씀 진짜 많이 주셨어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들은 게 아니 증설하고 다 뭐 좋은데 지금 가격에 이렇게 올랐는데 사도 돼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듣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사도 되겠구나. 이제 네, 부정적으로 보시니까 맞아요. 계속 그런 상황들인데 근데 지금 뭐 한 3일째 이렇게 강하다고 하게 되면 또 차익 매물은 나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이제 성장주란 개념으로 바라보면서 고퍼다라고 네. 한다고 하더라도 고퍼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증설이 많이 들어갔죠. 그러면 영역이 이만큼 그러니까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실적에 대한 이게 그냥 스토리만 나오게 되면은 다른 그냥 성장주와 똑같은 개념일 텐데 실적이 확보된 성장주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여전히 관심을 갖되 이제 조정 시에 본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런 주도주 성격의 특징은 조정이 잘 안 옵니다. 아주 얕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그런다고 하더라도 살짝이라도 싸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뭐 많이는 못 산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들은 계속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럼 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양극재 얘기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음극재 쪽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음극재도 아마 올해부터는 실리콘 음극재에 대해서 할 일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 그러니까 나노신 소재가 실적이 연평균 70% 좋아지겠다라고 하는 이런 배경들이 결국에는 실리콘 음극재가 커지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그런 관련된 종목들 앞서 동진세미캠도 합니다. 그래서 노스볼트에 장기 계약 들어가 있죠. 그런 쪽부터 한솔케미칼, 뭐 SKC 다 있다고 하더라도 핵심은 대주전자 재료겠죠. 역시 대주전자재로 나와 있네요. 네, 그 제일 앞에 썼는데 저는 제일 끝에 말씀드렸습니다. 포인트로,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또 하나 장비 쪽도 네. 중요하겠죠. 여기저기 가서 공장 설립한다라고 하게 되면 장비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핵심적인 장비들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PNT 네. 같은 같은 경우도 벌써 수주잔고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종목부터 원래는 원준을 좋아하는데 네. 정고점 대 부분까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오다 보니까 또 말씀드리기가 살짝 못해서 그래도 원준도 괜찮다? 친근한 친구 이름 같은 친근한 이쪽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코인테크까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볼 종목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자리에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예전에 저희 에코프로 너무 잘 갔을 때 그룹주가 네. 제 기억에 대표님이 지금은 LNF입니다, 여러분. LNF 사십시오라고 말씀을 주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대표님. 네. 네, 역시 그런데 역시 만약에 대표님이 사라라는 신호를 주셨을 때 지금 만약에 잡으신 분들은 와 하면서 어제부터 장을 누리고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면 눌림목은 잘 안 올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자리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에 대해 짧게 코멘트 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또 멍석 깔면 해야죠. 네. 그러니까 뭐 LNF나 나노신소재가 아직까지도 가장 큰 축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또 시세가 나게 되면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다들 이제 저거 저 올라오면 좀 조정 나오면 매수해야지라고 하는 심정들이 상당히 높을 거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쪽에서 이제 수주 관련된 얘기를 계속 나오다 보니까 강하긴 한데 중요한 거는 신규로 사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럴 쪽에서 지금 그래도 쫓아가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약간 또 관심이 높다 보니까 거기서 한번 또 매물 나오게 되면 단기 고점에서 또 그럴 수 있다. 추격 매수했다가 또 단가 압박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시고 싶게 되면 차라리 내가 사고 싶어 100주를 사겠다라고 하게 되면 10주 정도만 사서 단가를 이제 맞춰가겠다는 입장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LNF 같은 경우는 한 25만 원대가 한번 그 정도 라인에 이제 좀 지지권으로 나오지 않나 싶기 때문에 네. 그 사이 정도의 변화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나노신소재는 솔직히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지금보다 한 5% 밑으로 한번 가격을 맞춰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모아가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는 새롭게 접근 가능하다라는 코멘트까지 주셨습니다. 자, 철강주로 넘어가서 이슈 커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뉴스가 많이 반영된 구간, 팔까요 말까요로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 철강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 정부와의 협상, 그러면서 이 관세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몰리면서 중소형 철강주가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대표님, 이 이야기는 사실 시장에서 뭐 2주 전부터도 많이 돌았던 이야기, 그리고 뭐 다른 EU나 일본에 대해서는 관세 완화가 이미 된 바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어느 정도 반영된 구간이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 지금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중소형주는 네. 지금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철강주에 대한 모멘텀은 살아있다라는 입장으로 대형주로 옮겨가는 건 어떨까요? 네, 그런 모멘텀들이 이제 기대감 때문에 움직인 네. 정도는 정도는 아마 이번 주말을 기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끝날 것 같고요. 아하. 네, 왜냐하면 지금 나왔던 뭐 얘기들, 뭐 세이프가드 같은 쪽도 이제 좀 조정을 네. 해주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쿼터제로 나왔던 여러 가지 부분들도 좀 변화가 될 것 같고 네. 하는 공식적으로 논의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마 기대감 높은 건 사실인데, 근데 이게 저희 입장이고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부터 미국 행정부의 입장은 한국에 오는 입장이 네. 방문하는 게 지금 이거 철강주 이거 논의해 주려고 한국 풀어주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자국의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겠죠. 네, 이득은 있습니다. 어떤 게 왜냐면 있을까요? 이 가장 많이 최근에 필요한 게 관광 쪽인데 네. 관세나 아니면 이 쿼터제로 묶여 있다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물가. 그렇죠. 네. 물가 상승 압력들을 낮추기 위해선 할 겁니다. 네. 하는데 이번에 한국에 오는 입장의 가장 큰 목적은 쿼드를 위해서 온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일본에 원래 가서 이제 쿼드 사자를 그러니까 안보 쪽이 더 강한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쇼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 쪽으로 훅 들어와서 네. 가장 가까운 중국이 곁에 있죠. 와서 우리가 왜 한국을 먼저 가는지 아느냐. 이제 중국 좀 견제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런 거지. 이게 미국의 명분이죠. 네. 그러면 이쪽은 도마 위에 올라와도 미국은 그렇게 아직 큰 관심은 없기 때문에 오케이. 하지만 실질적인 실무적인 논의는 다음에 하자라고 하게 되면 이번엔 기대감만 싹 올랐다가 또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강점이 있고 네. 지금 미국이 가장 필요하고 하는 쪽은 강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일 약할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게 더 저는 낫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같이 올랐으면 좀 부담스럽겠죠. 네. 그래서 꾸준하게 보여야 될 쪽은 강관이다라는 쪽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에 공장이 있다. 미국에 법인이 있다. 이걸로 성과를 본다는 쪽은 세아제강 지주밖에 없습니다. 역시 네. 강력한 모멘텀을 가진 쪽으로만 접근을 해보자라면서 철강주에 대한 냉철한 조언도 함께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콘텐츠부터 시작해서 메타버스 게임 전반적으로 강합니다. 사실은 저는 넷플릭스발 이슈인가라고 대표님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러기에는 규모가 조금 약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메타버스까지 게임까지 동반해서 움직이는 거 애플발 이슈 영향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네. 낙폭화됩니다. 그러면 기술적 반등이라는 말씀이실까요?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뭔가 작은 이슈에도 한번 일어설 준비를 해는 이런 단계겠죠. 네. 그래서 그게 반응한 게 지금 이제 첫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도 올라와 주는 게 어딥니까? 그러면 너무 예. 본전까지 기다리기는 조금 힘든 상황, 토막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반등이 기술적으로 나와주면 이쪽은 좀 덜어가야 되는 지금 타이밍일까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엔 한 번은 더 올라올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미국 기술주는 아직 반응을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술주가 이제 혹시나 오늘 미국이 옵션 만기일이고 네. 거기서 한번 좀 기대는 좀 옵션 만기일이라도 좀 변화가 나왔으면 네. 그런 쪽에서 거기서 이제 변화 나오고 기술주가 한번 살짝 더 들어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모멘텀 많고 낙폭 컸으니까 우리도 좀 움직이자 하고 움직일 때 정도가 일단 가장 큰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반등이고 물론 월요일에 또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네. 한 단계 레벨업은 더 될 수 있겠다는 쪽에서 살짝 더 기다리시되 이쪽은 지금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아예 안 맞는 종목일까요? 안 맞겠죠. 왜냐하면 성과를 보여줘서 그러니까 지금 메타버스가 만약에 지금 되려고 하게 되면 네. 메타버스를 통해서 지금 막 벌어져서 여기서 가상 가게들도 다 입점해가지고 이제 막 수수료가 벌어지면서 지금 실적이 작년보다 한 5배 더 늘었어요라고 하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 네. 이거는 성장주 개념이 아니라 실적 성장주 쪽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그때는 주가가 움직일 텐데 네. 아직은 메타버스전은 해본 적이 그냥 맞아요. 예. 제페토 잠깐 들어가 본 적밖에 없습니다. 그럼 메타버스를 제외하고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게임이랑 콘텐츠는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봐도 될까요? 차라리 그게 조금 더 왜냐하면 이제 같은 성장주라고 하더라도 네. 뭐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가 조금 더 플러스 알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더 움직이긴 하겠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도 거의 그냥 게임 쪽도 일단은 성장주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다. 왜냐하면 실적은 계속 안 나오는데 예전에 주었던
CPR을 그대로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인건비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근데 당장 신규 게임이 안 나오다 보니까 예전 게임 갖고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실제 계속 하향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단은 맞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래도 기술력이 있고 성과가 좀 보여줄 만한 회사라고 하게 되면 그냥 펄어비스 정도. 근데 펄어비스가 기술적으로는 네. 아마 여기서 한 단계 조금 레벨업 되면 저항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염두를 하시되 아마 요 단계 끝나서 서서히 바닥을 확보하는 구간은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가장 본다고 하게 되면 펄어비스밖에 개인적으로. 왜냐면 검은사막 모바일 팬 그럼- 개인적인 편향은 없습니다만 근데 재밌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은 네. 뭐 그 외에 코인 시장의 혼란도 지금 한 몫을 하고 있는 시점이라서요. 네. 이 코인 시장이 일단 진정이 돼야지 뭐 게임이 재밌다 없다에 따른 평가가 시장에서 되지 않을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네요, 대표님. 예전에는 P2E가 게임 쪽에 플러스 알파를 했다고 하게 되면 네. 지금 P2E는 마이너스 알파가 돼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테더 관련된 쪽 다른 루나 사태를 비롯해 다른 쪽까지도 지금 막 여파가 나오고 있는 입장 쪽에서 아마 이 P2E 관련된 쪽은 지금 그렇게 썩 뭐 이제 코인 시장 안정되기 전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반대로 보게 되면 게임 쪽이 P2E 그러니까 코인 시장을 끌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게임이 재밌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내 재밌는 게임을 뭔가 얻기 위해서 이 코인 쪽도 이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 반대적인 효과가 나오게 되면 가장 어떻게 보면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과정인데 그렇죠. 그거는 아직은 모릅니다.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네. 어떻게 게임주의 회복세가 나올 수 있는지 포인트는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5가지 이슈 저희가 챙겨봤습니다. 이 중에서 원픽 찾아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오늘 힘줘서 말씀 주신 종목들이 많습니다. 어느 종목 원픽으로 선정하셨을까요? 네, 어제도 2차 전지, 네. 오늘도 2차 전지 하겠습니다. 그냥 역시 주도주 맞네요. 네. 오늘은 어떤 쪽에서 2차 전지 선정해 주셨을까요? 네, 그냥 대주전자재료 하겠고요. 네. 네, 지금 3일째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 가격 압박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흔들릴 때는 여전히 계속 책임져봐야 되는 변화될 실리콘 음극재의 강자다라는 쪽에서 지켜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10만 원대 밑으로 매수가 잡으면서 다시 좀 눌림목을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직전 고점대까지는 12만 원대. 12만 원이요? 13만 원대. 네. 눈이 침침하네요, 갑자기. 네. 3까지 잡아볼게요. 네. 13만 원. 네, 그리고 또 손절가는 8만 5천 원대. 8만 5천 원, 8만 8천 8만 원? 8천 원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도 침침하네요. 네. 아이고 네. 아닙니다. 네. 저희가 손절가 8만 8천 원, 목표가 13만 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픽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